청소부의 복수. 제1화 지옥 같은 일상.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 황금타워 지하에서 65세 박정호가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끌고 나온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피로와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술에 취한 20대 청년이 대리석. 바닥에 토사물을 쏟아내고는 정호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린다. 청년은 정호의 머리에 담배꽁초를 던지며 자신의 아버지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자랑스럽게 외친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토사물을 닦아내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필사적으로 참아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호가 탑승하려 하자 여러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며 일제히 코를 막고 문을 닫아버린다. 정호는 어쩔 수 없이 20층까지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숨가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 각 층마다 주민들이 복도에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정호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정호를 보면 마치 하인을 대하듯 명령조로 빨리 치우라고 재촉한다. 10층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정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준다. 15층에서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친구에게 공부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며 정호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정호는 매 순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묵묵히 참아내고 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호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 구석진 곳에서 차가운 김밥 한 줄로 외로운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오후 1시 술 냄새를 풍기는 관리소장 최만수가 사무실로 들어와 큰 소리로 정호를 호출한다. 20층 VIP가 화장실이 더럽다고 컴플레인을 넣었다며 책상을 내리치면서 정호를 질책한다. 정호가 어제 3번이나 청소했다고 항변하자 최 소장은 변명하지 말라며 정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낸다. 최 소장은 정호의 한 달 급여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일방적으로 깎겠다고 통보하며 싫으면 그만두라고 협박한다. 정호는 중병을 앓고 있는 아내 순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며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 깊이 삼킬 수밖에 없다. 최 소장은 정호 같은 늙은이가 일할 곳이 어디에 있겠냐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비웃는다. 정호가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최 소장은 이번 주말에 자신의 집 대청소까지 와서 하라고 추가 명령을 내린다. 무료 봉사라며 거부할 생각 말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담배 연기를 정호의 얼굴에 내뿜는다. 복도에 나온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삼켜낸다. 바로 그때 아내에게서 병원비 독촉 전화가 왔다는 절망적인 문자가 도착하고 정호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저녁 7시 정호는 20평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와 폐렴으로 3개월째 고생하는 아내 순자를 발견한다. 순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기침이 더욱 심해진 상태이지만 자신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진다며 미안해한다. 냉장고에는 달걀 2개와 김치만이 전부이고 정고는 라면 한 봉지를 물에 많이 타서 2그릇으로 나누어 저녁 식사를 대신한다. 순자는 이웃집에서 자신의 기침 소리 때문에 또 소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다. 위층에서는 밤 12시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도 아무 말하지 않으면서 순자의 기침 소리에는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다. 정호는 순자의 마른 손을 잡으며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65세인 정호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일 뿐이고 다른 곳에서는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는다. 밤 10시 순자가 잠든 사이 정호는 홀로 좁은 베란다에 나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문하며 눈물을 흘린다.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관리소장에게서 내일 새벽 5시까지 출근하고 주말 대청소를 잊지 말라는 잔인한 문자가 도착한다. 다음 날 새벽 정호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20층에 사는 재벌 2세 김영준이 들어온다.
김영주는 정호가 보는 앞에서 변기에 소변을 본 후 일부러 바닥에 흘리며 실수했다고 비웃는다. 그는 청소 아저씨라며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관리비 내는 이유가 뭐겠냐고 조롱한다. 정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김영주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SNS에 올리겠다고 말한다. 몇 시간 후 그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고 수많은 악플들이 달린다.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까지 그 영상을 보고 정호 때문에 자신들까지 창피해진다며 면박을 준다. 오후 3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정호를 호출해 주민들이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컴플레인을 넣었다고 통보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소업체로 바뀔 예정이니 미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잔인한 해고 통지를 전달한다. 해고 통지를 받은 정호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아파트 30층 옥상으로 올라간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 절망에 빠진다. 휴대폰으로 순자에게서 병원에서 폐렴이 심해져 당장 입원하라고 한다는 문자가 온다. 입원비만 500만 원인데 정호에게는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고 내일부터는 일자리도 없다. 하늘이 자신들을 왜 이렇게 시험하는지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다. 그때 강풍이 불어와 정호의 낡은 모자를 날려버리고 정호는 그것을 잡으려다 옥상 난간에 위험하게 걸쳐진다. 순간 아래에서 위험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정호는 간신히 균형을 잡는다. 아래를 보니 고급 양복을 입은 70대 노인이 정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 노인은 정호의 손목 흉터를 보고 깜짝 놀라며 혹시라고 중얼거린다.